오늘 참고 자료를 뿌렸는데, 먼저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나 통계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막연하게 외국의 영향이 연평균 30에서 50%다. 그리고 고농도시에는 60%에서 80%라고 이야기만 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떠한 과학적인 연구 통계도 이 정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발표했는 연평균 30에서 50%가 외국의 영향이라면 거꾸로 하면은 70%에서 나머지 또 70%에서 50%는 국내 영향이라는데 국내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된 것은 2015년에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아래쪽에 나온 것 이외에는 어떤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정치 연구 자료밖에 국립환경과학원에 나온 추정치 자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떤 과학적이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세먼지 관련 조치에 있어가지고 여당 정책위 의장은 이것이 기상악화의 문제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까지 정부가 펼친 중요 대책은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150억 날린 것 외에는 볏짚 소각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기청정기나 그 다음 추경 편성 그 다음 중국과의 인공강우를 지난번에 실패했는데도 다시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나누는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은 전혀 이 많은 대책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하게 하고 갑작스러운 조치들이 많고 오로지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정부는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에 화력 중에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대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초미세먼지가 LNG 발전이 오히려 화석 연료인 석탄 발전보다 초미세먼지에서는 2.3배에서 7.6배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기체 상태로 LNG에서 발전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응축되면서 옆에 있는 공기 중에 식으면서 응축하는 초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대신에 LNG로 하는 것은 화석 연료인 석탄으로 하는 것보다 더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9월에 발표한 자료고 또 비슷한 자료가 서울대학교가 2017년 7월에 나온 자료에도 거의 똑같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제출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차라리 석탄을 쓰는 발전은 유해하다 이래가지고 대부분 바닷가나 내륙 깊숙 산골에 있는 데 비해서 LNG 발전은 발전을 이제 쉽게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대부분 도시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가지는 의미는 원자력 대신에 LNG가 하는 것이 오히려 화석 연료인 석탄보다도 훨씬 나쁘다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책 중에도 굉장히 거꾸로 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이 연구 자료에서 내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정부가 내세우는 중요한 정책이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 정부 때에 클린 디젤 정책 시행하는 걸 자기네들이 중단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 보면은 경유 승용차를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다가 판매를 허용한 것이 참여정부 때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본다면은
경유 승용차가 전체 우리나라 승용차 2,300만 대 중에 990만 대, 43%가 경유 승용차인데 그 중에서도 269만 대, 30%가 노후 경유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 경유차든 아니든 간에 경유 자동차 자체가 질소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 비율이 휘발유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 정부가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사용 중단을 시키는데, 노후 경유차는 되면 조그만 용달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인 사업자입니다. 이거를 아무 대책 없이 그 도심 진입을 규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생업이 갑자기 막힌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문제점이라 되기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10호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2016년과 17년에 제기하고 지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 이 적에서 첫 번째 지적할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협력이 없다고 우리가 질타를 하니까 갑자기 협력을 하겠다는데 실제로 중국한테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그 면박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중에 중국 발생량이 얼마인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적인 통계 수치를 이 정부는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가 이 정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을 제 산하에 있을 때는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은 전혀 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대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